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신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신소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존 소재에서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새롭게 성질을 만든 새로운 소재가 바로 신소재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소재가 바로 신소재다. 그 예전에 우리가 석기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석기 시대는 뭘 사용했습니까? 예, 돌을 사용했죠. 돌을 사용하다가 이제 청동기 시대로 오면서 사람들은 이제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라는 거, 이 청동을 이용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철을 이용해서 우리가 철기 시대를 해가지고 뭐 농기구 만들 때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러면서 농업이 발달하게 된 거고, 뭐 이런 순서로 간 거 아니겠어요? 신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재를 우리가 계속해서 과학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새로운 성질을 띠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첫 번째 신소재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거 밑에 내려오고, 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반도체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힘들게 했던 첫 번째 뭐가 있다?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체가 있고, 도체의 반대말이 뭐냐면 절연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반도체가 있고요. 도체라고 하는 건 전선 생각하면 돼. 전선에 전류가 잘 흐르잖아요. 전류가, 그쵸? 전류가 잘 흐르면 우리는 그걸 도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류가 잘 흐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서 방해하는 물질이 적다는 얘기예요. 방해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저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잘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도체라고 한다. 예를 들면은 뭐 철이나 구리 같은 것들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도체가 되는 거고, 절연체는 반대예요. 도체하고 반대겠죠. 왜냐면 절연체 전기 안 통한다는 겁니다. 전류가 잘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 못 통과할까? 여기 전류가 통과하는 곳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해요. 즉 절연체라는 것은 저항이 커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고무라든지 유리는 전기가 통하지 않죠. 네, 이런 걸 절연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바로 지금 이야기할 반도체라고 하는 건요, 요 조건에 따라서 저항이 바뀌어요. 이 저항이 커지기도 했다가 또는 작아지기도 해요. 조건에 따라서. 무슨 조건? 뭐 온도라든지 뭐 압력, 이런 조건에 따라서 저항이 변해요. 저항이 변하니까는 도체도 됐다가 도체가 되지 않았다가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체는 대부분 금속이거든요. 금속. 우리가 앞부분에서 주기율표를 가지고 금속과 비금속을 많이 이야기했었거든요. 절연체는 보통 비금속 종류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또 신기하게 준금속 또는 반금속이거든요. 준금속 또는 반금속 정도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규소라든지 저마늄, 처음 들어봤죠? 저마늄. 네, 규소와 저마늄의 여러분들 화학 원소 기호가 뭐냐면, 규소는 실리콘 Si죠. 저마늄은요, 예, Ge 거든요. 자, 이들의 주기율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주기율표. 이게 주기율표인데, 자, 이 주기율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이쪽이 알루미늄 포함해서 이쪽이 이제 금속 원소들이었었죠. 기억하십니까? 금속 원소들이었고, 이쪽 탄소인 뭐 이런 애들, 셀레늄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였냐면 비금속이었어요. 비금속. 그 중에서 바로 여기 붕소라든지 실리콘, 여기 저마늄, 이런 애들 비소, 이런 애들을 우리가 준금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이에 껴있다.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니다. 중금속이다. 이런 애를 가지고 지금 반도체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규소하고 저마늄이 보통 이 반도체의 성분이다라고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들을 왜 반도체로 설명이 되냐면,
이 반도체는 어떤 방금 이야기했듯이 온도와 압력 조건이 달라지면은 전기가 흘렀다 안 흘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뭘 만들냐면 여러 가지 만들어요. 지금 여기에는 다이오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압력에 의해서 저항이 바뀌면 전류가 압력에 따라서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압력을 딱 밟았을 때 삑 하고 소리가 난다. 그럼 이거는 압력에 의해서 저항이 바뀌어서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압력 감지기라든지 그 다음에 전류가 흘러서 빛이 나오는 뭐 레이저 광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네, 태양전지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열에너지,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성질 이런 거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반도체 그래서 이야기한 여기 반도체 성분들 중에서 우리가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발광 다이오드, 유기발광 다이오드, 태양전지, 각종 감지기 등에 우리가 반도체가 사용이 된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고요. 자, 다이오드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다이오드란 뭐냐?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올 때만 흐르고 반대쪽으로 올 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바로 다이오드다.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증폭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자장치를 소형화시킬 수 있게 해주는데 도움을 준 게 바로 트랜지스터다.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우리가 LED라고 하거든요. 네,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인데 빛을 발광시키는 다이오드란 뜻이죠. LED. 얘는 이제 전류가 흐를 때 전류를 빛으로 우리가 방출시켜주는 각종 영상 또는 조명 장치가 되겠고요. 유기발광 다이오드는 뭐냐면 유기물을 이용해가지고 필름을 만들어서 발광하는 다이오드. 그래서 LED는 LED인데 OLED 유기물이 들어갔다는 거죠. 올가닉 LED가 된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다이오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 다이오드는 뭐냐면 아까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자,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서 만드는 겁니다. 자, 다이오드는 뭐냐면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 만들었어요. 자, 반도체는 보통 이제 아까 반도체의 대표적인 애가 바로 실리콘이다. 자, 여러분들 실리콘밸리, 미국의 실리콘밸리 있죠? 바로 그게 뭐냐면 반도체가 주성분이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 실리콘이 규소인데, 그러니까 반도체의 주성분은 실리콘이에요. 그래서 실리콘들이 주로 이렇게 실리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 실리콘이죠. 지금 보면은 다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반도체가 실리콘을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불순물을 넣어줘요. 네, 불순물을 넣어줘서 실리콘이 지금 주기율표상에서 여러분들 몇 쪽이냐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자, 실리콘은 주기율표에서요 14족이에요. 14족이라는 거는 실리콘은 원자과 전자 마지막에 있는 전자가 몇 개라는 거냐면 4개라는 거예요. 결합할 수 있는 팔이 4개라는 거예요. 실리콘은. 그런데 이 실리콘에다가 불순물 넣어주는데 13족에 있는, 즉 여기에 있는 뭐 붕소 같은 애들을 넣어주면은, 붕소는 여기에 원자과 전자가 3개밖에 없는 애거든요. 그럼 얘를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에 빈 구멍이 하나 생기잖아요. 이걸 양공이라고 그래요. 양공.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포지티브 반도체, 그래서 P 반도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15족에는요 인이 있어요. 규소 옆에 인이 있잖아요. 네, 인은 오히려 15족, 원자과 전자 5개거든요. 그럼 얘는 뭐냐면 전자가 실리콘보다 하나가 남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 남으니까 네거티브. 그래서 N형 반도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이 P형 반도체를 플러스 극에 연결하고요. N형 반도체를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면요. 지금 밑에 있는 그림처럼요.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P형 반도체고요. 얘는 오른쪽은 N형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P형은 지금 빈 구멍이 하나가 있는 거고 N형은 전자가 남는 거예요. 이때 플러스 극을 P형 반도체에 연결하고 마이너스 극을 N형 반도체에 이렇게 연결해주면은 전자가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마이너스 쪽에서 나와가지고 가겠지. 그럼 이쪽으로 가면은 이 전자는
하나도 남으니까 전자는 밀려서 계속해서 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전자들이. 그죠? 전자가 지금 다가오니까 전자가 밀려 싫어하니까. 그죠? 그러고 여기 있는 양공들은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양공들은 오히려 이 양 구멍은 플러스와 같은 효과죠. 전자가 아닌 거니까. 그러면 오히려 오른쪽으로 끌려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서로 만나잖아. 만나니까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애는 계속 전자를 메꿔주니까 마치 전자가 이렇게 흐를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준다. 이렇게.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데 근데 이게 반대쪽으로 전제가 바뀌게 되면 반대쪽으로는 흐를 수가 없다. 이런 반도체가 바로 다이오드다. 다이오드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물리학에서도 따로 배우게 될 텐데요. 일단은 나왔으니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초전도체죠. 초전도체. 잠시만요. 예, 두 번째는 초전도체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초전도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또 뭘 또 알아야 되냐면, 전류가 아까 흐른다고 했잖아요. 전류가 이렇게. 자, 전류가 잘 흐르기 위해서는 얘를 방해하는 원자들, 이 원자들이 떨림에 의해서 방해하는 거거든요. 이 원자들이 방해하는 게 바로 뭐예요? 저항이죠. 저항. 이 저항은 외부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얘들이 더 많이 막 떨 거 아니야. 막 더 많이 떠니까 더 방해를 잘하겠지.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은 올라간다고요.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면 저항도 내려가요. 예. 그래서 온도를 계속해서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온도를 계속 낮췄더니 이 저항이 온도를 끊임없이 낮췄더니 저항이 낮아지다가 갑자기 0이 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된 거죠. 금속에서. 그러면 전류가 100%잘 흐르게 되잖아요. 이렇게. 네, 이런 걸 우리가 초전도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초전도체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온도를 낮춰졌을 때 저항이 0이 돼요. 예. 저항이 0이 되면은 전류가 너무 잘 흐르니까 전력 손실이 있어요, 없어요? 손실이 없잖아요. 예, 초전도 케이블 같은 거. 초전도 케이블. 전선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손실 없는 열에게는 손실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센 전류를 흘리다 보니까 또 뭘 만들 수 있냐면 강한 자기장,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강한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이게 뭐가 연관되냐면 우리 중학교 2학년 전기와 자기에서 전류가 흐르는 곳에는 뭐가 형성이 된다? 자기장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렇게 오른손 법칙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전류가 굉장히 잘 흐르게 한다는 것은 강한 자기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강한 자기장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자기공명 영상장치인 MRI하고 그 다음에 핵융합장치에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이스너 효과라는 건데요. 마이스너 효과라는 건데 이 마이스너 효과에 의해서는 자석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면 됩니다. 초전도체에서는. 네. 자, 그림을 살펴보면은 그래서 이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성질과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서 전류가 흘러도 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없어서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 그 다음에 센 전류를 흘러서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MRI라든지 핵융합장치라든지 입자 가속기 등을 하는데 초전도체가 이용이 되는 것이고 자기부상 열차 같은 것에 우리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게 마이스너 효과의 대표적인 건데요. 이렇게 자석을 밀어내는데 완전히 밀어내지도 않고 완전히 당기지도 않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부상 열차도 많이 이용이 된다. 앞으로 우리가 근데 굉장히 낮은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보면 액체 질소가 흐르죠. 온도를 마이너스 196도 이하로 낮춰야지만 이제 액체 질소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초전도체가 된다. 그런 금속들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용을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액정인데요. 액정이 뭡니까? 액은 액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액은 액체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정은 크리스탈을 말하는 거야. 크리스탈이라는 것은 고체 상태를 말하는 건데 결정이란 말이에요. 결정.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액체지만 액체로 된 마치 결정처럼 움직이는 고체 같은 물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체와 액체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 고체와 액체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가늘고 긴 분자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LCD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바로 액체 결정을 말하는 것이고,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빛이 이렇게 오는데 평광판을 준비해요. 평광판을 하나는 수직 평광판, 하나는 수평 평광판을 준비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이 빛이 가는 이 길을 이렇게 세로줄로 이렇게 세워놔서 여기 세로줄로 빛이 파장이 가는 것만 통과할 수 있고, 하나는 오히려 그걸 90도만 꺾어 놓은 거야. 이렇게 꺾어 놓은 거야. 그래서 파장이 이곳을 통과했으면요, 파장이 이곳을 통과했으면 이곳은 통과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액정에 전압이 걸리면요, 전압이 걸리면 액정이 이렇게 쭉 나란하게 배열을 하면서 이 빛의 파장이 그 결 그대로 와야 돼. 그 결 그대로 오니까 여기를 통과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눈에서 이 빛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압을 걸어주면은 여기를 우리 빛이 통과 못하고, 전압이 안 걸리면 빛이 돌면서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빛을 보고 안 보고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투과해서 장치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LCD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석인데요. 요즘에 이제 흔하게 많이 볼 수 있죠. 네오디뮴 자석. 예, 얘는 철 원자 사이에다가, 철원자와 철원자, 우리가 자석을 만드는 철 원자 사이에다가, 이 사이에다가 이제 네오디뮴, 말 그대로 네오디뮴이랑 붕소, 이 붕소 불순물을 첨가하는 거예요. 첨가하면은 이 철 원자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막 풀처럼 막 묶여 있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자기장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돼가지고 굉장히 강한 자성, 이 강한 뭐 원리까지는 너무 깊이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중요한 건 네오디뮴과 붕소를 섞어서 강한 자성을 띠게 만든 강한 자석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라든지 고출력이 필요한 스피커, 강력한 모터 등에 이런 게 들어간다, 이런 게 바로 신소재가 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복잡하고 어렵게 선생님 좀 깊이 있게 설명한 건데요, 학교에 따라서 이렇게 깊이 있게 준비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네, 하지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다. 네, 수고했습니다.